2007년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터틀넥의 청바지, 그의 트레이드마크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3가지 혁명적인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팟, 전화기, 인터넷 통신기기. 청중 4,000명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반전이 옵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기기입니다. 그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잡스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아이폰의 인터넷 기능을 시연하며 회의장 근처 스타벅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떼 4,000잔 주문하고 싶은데요. 점원이 당황하자 농담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청중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즉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이었습니다. 애플의 전 CEO 존 스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케팅은 진짜 연극이다.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이 말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디언지에 기고한 애플 출신 직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검은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편안하게 신제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행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주에 걸쳐 준비하고 조율한 끝에 완성된다. 얼마나 정교했을까요?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3주에서 4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애플 본사 내 타운홀 강당에서 매일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실제 발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연습임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역할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마치 브로드웨이 배우가 리허설에서도 연기에 몰입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설명할 때도, 제품을 소개할 때도 그는 이미 프레젠테이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내면화입니다. 배우가 역할에 깊이 몰입하면 그 역할의 감정과 행동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잡스는 연습 중에도 진짜 청중이 앞에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말투와 표정을 조절했습니다. 한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반복했습니다. 영화 대본을 낭독하는 배우처럼 매번 다른 느낌으로 시도했습니다. 발음 하나, 억양 하나까지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심지어 숨쉬는 타이밍까지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한 박자 쉬고, 여기서 청중을 쳐다보고, 여기서 웃어야 한다. 모든 게 악보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여유는 철저한 계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애플 마케팅 부사장 필 실러의 증언입니다. 스티브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했습니다. 혁명적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목소리를 어떻게 낼지, 놀랍다는 표현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정을 실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임원들이 피드백을 주면 잠시 생각한 뒤 다시 역할로 돌아와 리허설을 이어갔습니다. 스스로 완벽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자료를 계속 고쳐나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집요한 연습이었습니다. 행사 직전 주말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에 2번씩 전체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모두 드레스 리허설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 공연처럼 의상을 입고 조명을 켜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잡스는 검은 터틀넥의 청바지를 입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옷, 그가 무대에서 입을 그 옷이 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걷는 동선까지 반복 연습했습니다. 어디서 멈추고 언제 손짓하고 어느 순간에 미소를 지을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명 담당자에게도 지시했습니다. 이 순간의 조명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제품을 보여줄 때는 이 각도로 빛을 쏴주세요. 무대 위 모든 요소가 그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짜와 연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실제 상황을 반복 시뮬레이션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저장하죠. 잡스는 본능적으로 이걸 알았던 겁니다.
뇌의 기저에게는 절차 기억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은 자동화되어 의식적 노력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것처럼 됩니다. 잡스의 뇌는 이미 그 무대를 수백 번 경험했습니다. 어디서 걷고 어디서 멈추고 언제 웃고 언제 목소리를 높일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대신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전전두피질의 인지 부하가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과 창의적 반응에 더 많은 뇌 용량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2007년 아이폰 발표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아이폰 운영체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버그가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아이폰을 5대나 준비했습니다. 지도 기능용 아이폰, 사파리용 아이폰, 전화 기능용 아이폰. 각 기능별로 다른 기기를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의 아이폰으로 모든 기능을 순서대로 시연하면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스는 정해진 순서를 철저하게 암기했습니다. 이 시연 후에는 이 아이폰으로 바꾼다. 그 다음은 저 아이폰. 모두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앤디 그린용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시연하기 시작하면 제발 오류 나지마 하고 기도했습니다. 음악 재생을 시작하면 제발 소리가 나와라 하고 빌었습니다. 시연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발표 전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버그를 잡기 위해 밤새 코드를 점검했죠. 누군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디버깅을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개발자들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담당한 기능 시연이 오류 없이 끝나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대 위 잡스는 완벽하게 여유로웠습니다. 웃고 농담하고 심지어 즉흥적으로 스타벅스에 전화까지 걸었죠. 물론 그것조차 리허설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전화를 걸고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떻게 끊을지 모두 연습했던 겁니다. 통화 상대인 스타벅스 직원이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완벽한 즉흥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카마인 갈로는 그의 책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잡스를 즉흥적인 천재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완벽주의자였다. 청중은 그 누구도 뒤의 노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건 무대 위에서 편안하게 미소 짓는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완벽한 연극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잡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나요? 잡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습입니다. 실제로 애플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잡스는 주요 제품 발표를 앞두고 평균 40시간 이상을 리허설에 투자했습니다. 3주에서 4주간 거의 매일 2시간씩. 이건 준비 시간을 제외한 순수 연습 시간만 계산한 겁니다. 슬라이드를 만드는 시간, 대본을 쓰는 시간, 제품 시연을 점검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총 투입 시간은 100시간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애플 전 마케팅 디렉터 켄 시걸의 증언입니다. 스티브는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드는데도 몇 시간씩 고민했습니다. 글자 크기, 색상, 배치.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있으면 시선이 분산된다며 수십 번 위치를 바꿨습니다. 한 번은 제품 이름 폰트를 놓고 3시간 동안 회의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포인트 차이, 색상 한 톤 차이까지 따졌습니다. 임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도 잡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해야 합니다.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애플 전 마케팅 디렉터 켄 시걸의 증언입니다. 스티브는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드는데도 몇 시간씩 고민했습니다. 글자 크기, 색상, 배치.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있으면 시선이 분산된다며 수십 번 위치를 바꿨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은 여전히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이렇게 씁니다. 타고난 천재, 카리스마의 화신, 프레젠테이션의 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라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 1분의 여유는 무대 뒤 10시간의 땀이 만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연극입니다. 그리고 연극의 성공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리허설. 무대 뒤의 땀이 무대 위의 여유를 만듭니다. 반복된 연습이 자연스러운 완벽함을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남긴 건 혁신적인 제품만이 아닙니다. 완벽해 보이려면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3주간의 리허설, 수백 번의 반복, 검은 터틀넥을 입고 동선을 외우던 그 시간. 그게 바로 2007년 1월 9일 세상을 바꾼 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무대는 무엇입니까? 면접이든 발표든 회의든 프레젠테이션이든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무대 위의 1시간은 무대 뒤의 100시간이 만듭니다. 완벽한 즉흥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완벽하게 계획되고 연습된 연극일 뿐입니다. 잡스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실천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